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수요일. 오늘은 개별 종목 분석에서 DB 하이텍하고 LX 세미콘 이 두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B 하이텍을 사서 늪속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또 L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이 두 기업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헤매고 늪속에 빠져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과연 언제 이런 이 두 종목이 늪에서 헤어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봤던 그 놀라운 성장력을 다시 구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두 종목의 하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하고 좀 먹먹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대만의 TSMC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의 30% 가까이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면 반도체가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복잡한 요즘인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은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은 거의 바닥에 다 온 게 아닌가. 물론 추가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견디거나 또 사서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나쁜 수익률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 커플 한 커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DB 하이텍 주가부터 봅시다. 네, 75,000원 거의 여기에서 10만원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가격이 48,650원까지 빠지는 이 급전직하 이렇게까지 빠지는 종목도 있을까?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종목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하죠. 하지만 MACD도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X 세미콘 주가도 한번 봅시다. 거의 14만원, 15만원 같은 주식이 94,000원까지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날로그 반도체의 두 회사인 DB 하이텍과 LX 세미콘 두 종목 다 늪속에 빠져서 아주 심각한 늪속에 이게 탁 처박혔는데 세게 처박힌 거죠. 근데 이걸 빼내는 데는 힘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얇게 박힌 것은 금방 늪속에서 빼낼 수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슬라이딩을 해서 푹 박히는 두 종목들은 과연 빼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자연의 법칙, 물리적 법칙이 적용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도 또 많은 시간을 견뎌야 될지 모릅니다. 인내의 싸움이다. 미래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걸 믿는다면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DB 하이텍 수급을 보면 와 이거 보십시오.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국내 기관 팔기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법황이 아주 거의 개판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게 훨씬 많은. 그래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모두 강하게 매도한 종목의 대표적인 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LX 세미콘과 그리고 DB 하이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DB 하이텍 공매도 잔고를 보면 19만 주, 18만 주에서 23만 주까지, 30만 주까지도 가긴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쑥 줄어서 23만 주까지 좀 매도가 이제 환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공매도가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닥에 와 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네요. 이런 면에서 공매도를 가지고 보면 동사의 공매도는 탑을 치고 좀 빠진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은 이제 6만 원을 목표를 두고 반등을 하느냐 우리가 1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만 8천 원대 처박혀 있기 때문에 6만 원이 목표이다.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 선반영된 듯하다. 영업이익률이 정점을 지나 하락했으나 이것은 과도한 영역에 이른 것 같다.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무엇일지 모르는 거죠. LX 세미콘은 M&A와 전장용 산업으로 영업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우리 DB 하이텍은 그룹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죠.
겨우 마이그레이션, 공장 효율화 이 정도밖에 없는 걸 보면 DB 하이텍의 성장 동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LX 세미콘은 그룹이 키우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DB 하이텍이 어디에 팔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SK 하이닉스나 LX 세미콘에 팔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룹에서는 그룹의 유일한 재산이고 간판이기 때문에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DB 하이텍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나 과감한 M&A 등이 없으면 반등에 많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영역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어떤 기업인가? 여러분들 잘 아는데 DB 하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봅시다. DB 하이텍은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천과 상우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부는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누군가가 파운드리 설계를 한 것을 만들어주고 깎아주는 한 사업부와 자기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 이렇게 두 개 큰 사업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이퍼를 수탁 생산 및 판매하는 파운드리 산업은 최근 당사의 아날로그와 파워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전략적 고객에게 대해 제품을 만들어주고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워칩 있죠, 그렇죠? 네, 구동칩과 파워칩. 그러니까 전력, 자동차 이런 쪽에 필요한 파워 관련된 PMIC 칩 같은 칩을 주로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팹리스 시장과 그렇죠. 생산 시설을 줄이는 일본의 팹라이트 경향 시장에서 동사가 세분화되어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나름대로 8인치의 작은 구닥다리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에서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성장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또한 경쟁사 대비 용도별 최적화된 공정 기술과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사람이 손으로 누르거나 그렇죠? 이렇게 스위치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브랜드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사업은 TV, IT 및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많이 만들어내죠. UHD TV 관련된 구동칩, OLED 관련 구동칩 등 고성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량을 확대 중이다. 나름대로 고성장 UHD TV나 OLED TV 쪽 구동칩 쪽으로 동사가 움직이고 있지만 캐퍼상에서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동사는 10만원 터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Fab 시스템 LSI,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진 설계대로 만들어주고 깎아주고 구성해주는 그러한 부분과 웨이퍼, 자체 웨이퍼를 만들어서 구동칩, PMIC 칩이라든지 LCD, 다음에 OLED 구동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 미디어텍, 실리콘웍스, 실리콘 미추스, 실리콘 미터스, 실리콘 미투스라고 하나, 일본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DB 하이텍과 LS 세미콘을 각각 어떻게 구별하느냐? DB 하이텍을 중점으로 보면 DB 하이텍은 전력 반도체, PMIC 칩과 센서 등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된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최근에는 OLED 시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전방 산업이 멈추면서 오더컷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죠. DB 하이텍은 반도체 사업 관련 인수나 M&A 등 대규모 시사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죠. 이게 있으면 Q가 성장이 안 되면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에서 Q가 성장이 없으면 이 회사는 죽은 목숨이나 비슷한 거죠. 대신에 동사는 기존의 경기 부천, 충북 음성 팹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설비를 보완하고 고객 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시장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B 화이텍 관계자들은 수년 전부터 생산 라인 재배치, 병목 공정 해소 등 이런 나부랭이들을 한다는 것은 동사가 안전하게 돈만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적이 성장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 이유는 영업이익률 하락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파른 ASP 상승으로 평균 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2021년 1분기 24.9%에서 2022년 2분기 49.1%로 빠르게 개선은 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YOY 증가율은 2021년 4분기 354%에서 정점을 확인했고 작년 4분기가 정점을 확인했네요. 영업이익이 매크로에 의한 수요 둔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전방산업이 수요 둔화로 2003년 1분기부터 YOY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선반영 됐는데 이 수요 둔화, OLED, UHD TV, PMI 시칩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이 둔화됐다. 즉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동차가 이 칩이 좀 부족하면서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큰 TV라든지 작은 OLED들이 이제 핸드폰이 팔리지 않거나 대형 TV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오는 정체감 이런 것들이 다 동사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됐다.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 4분기 정점을 찍고 영업이익률 봅시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YOY로 46%, 네, 영업이익률 YOY로 199%를 찍었죠. 2분기에는 159%, 3분기에는 80.5%로 영업이익이 YOY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절대 수익률은 좋지만은 성장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 제가 주식은 미분이라고 그랬죠. 미분은 그 점에서의 속도, 성장률, 가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락으로 갔다는 것은 동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의 2022년 퍼가 3.7배밖에 안 됩니다. 21년에 10.2배에서 3.7배로 이러한 점은 매력이 있죠. 내년은 5.2배. 과연 이러한 저 퍼의 매력이 언제 나올지.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결론에서 규정을 해놨죠.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는 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일단 Q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P가 늘어나고 이 과정이 없으면은 미래 성장력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성장 포인트는 죽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LX 세미콘을 한번 봅시다.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1227억,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동사의 2020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433억, QOQ로 10%, YO로 43%, 영업이익은 1227억으로 예상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중국 락다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TV 및 IT 제품 모두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었다. 그렇죠? 특히 중국 BOE, CSOT 내 LCD 패널 스펙 상향과 함께 동사의 점유율 또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LG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은 19%로 전분기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IT 제품 매출액 비중은 IT 제품 매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하락할 것 같다. IT 제품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하락한다는 것은 치열한 어떤 가격 경쟁력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2022년 영업이익은 5,067억으로 당사 예상치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할 전망이다. 그렇죠. 2022년에는 OLED형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중화권 내 점유율 또한 증가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LX 세미콘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요. 또한 차량용 반도체의 신성장 동력을 탑재했다.
동사는 지난 17일 텔레칩스 지분 10.9%를 인수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 MCU 및 SO 시스템 원칙 부분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할 전망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DB 하이텍은 M&A를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LX 세미콘은 기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M&A를 통해서 시장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M&A를 하면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가는 그룹 차원의 뭔가 큰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DB 하이텍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LX 세미콘도 박살이 나고 DB 하이텍도 똑같이 박살이 났다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큰 시장, 이 섹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의 어떤 매력 포인트는 전혀 감안이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시장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모두 다 악재가 반영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DB 하이텍은 기술적 반등 정도, LX 세미콘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에서 더 올라가는 그러한 긴 그림의 상향, 이 차이가 두 기업 사이에 커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DB 하이텍은 이제 2분기에 매출액 4,296억, 영업이익이 2,100억, 다음 분기는 2,148억. 이렇게 생각보다는 성장률이 정체 상태에 있다. 하지만 퍼가 너무 3배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될 시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따라서 우리가 DB 하이텍 늪속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존버죠. 존버를 해서 대부분 6만 5천에서 7만 원 사이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이 본전 올 때까지는 쑤그리고 있다가 본전이 오면 팔고 나와야 될 것 같다. DB 하이텍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대신 LX 세미콘은 중장기적으로 14만 원, 13만 원, 12만 원대지만은 12만 원대 오면 사서 꾸준히 20만 원대까지 가져가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고래로 보인다.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종목 다 바닥인데 오늘 모든 종목들이 바닥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툭툭 치면서 올라왔는데 두 종목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업황과 시황이 메모리처럼 그렇게 박지 않고 아직까지도 늪속에 있다. 이들이 시장에서 뭔가 각광을 받고 늪속에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일 것이다. 자,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충분히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로 충분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치지 맙시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